여기서 일했을 때 그 손님 하나가 현대자동차 좀 높으신 분이더라고. 그래서 자기네 현대자동차 그쪽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운 좋게 넘어갔다가 그렇게 기술을 배우고 아프리카로 넘어갔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급, 부장급으로 현장에서 일했던 건 얼마 안 되고 막내 생활을 진짜 오래 했고 혼자서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자기 꿈에서 막 사장이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욕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화내고 막 형들이 이제 네 일 한다고 잡일 처리 안 한다고 했던 것들이 너무 슬프더라고.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뭐 이제 외출 올리면 월급 인상해 준다고 했던 사장이 있잖아요. 이때 공장장이 나한테 뭘 시켰냐면 내가 자꾸 일해서 매출 올리니까 창고 정리를 시키는데 혼자 시켰어요. 네. 창고가 세 개인가 그렇거든요.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어 사이즈 연식 싹 다 분류해가지고 종류별로 딱딱딱 나눠서 PPT 화면을 쫙 만들어야 돼요. 네. 그냥 퇴사하라는 소리네요. 했습니다. 와, 이런 거 시킬 때 원래 퇴사하라고 시키는 건데. 근데 저는 했어요. 네. 했는데 그거 하고 얼마 안 있다 잘린 거예요. 아, 그거 하면서 버티고 당연히 매출도 안 올라가고 혼자 창고에 있으니 뭐 남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사장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 했냐? 네.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.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잘리긴 했었는데 너무 좀 꿈이었지만 조금 서글펐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금수저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저도 뭐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 오래 했었고 해외에서도 직장 생활 오래 했죠. 그래서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쟁이 일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위에 상사들에 대한 그런 질타도 많이 받고 시기 질투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갔을 때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장에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. 그죠. 근데 이제 공장장을 뽑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총칼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이스트 쪽,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자동차들, 그러니까 흑인 친구들이 못 고치는 차들을 내가 담당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나한테 사장이 질문을 했거든. 근데 내가 뭐라 그랬게? 뭐라 했어요? 저 기술자 아닙니다 얘기했거든요. 네. 자동차를 고치는 거는 기본입니다. 이걸 가지고 기술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술로 돈을 만들지 못하면 그 기술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오. 그래서 나는 돈을 들이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는 거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니다. 그래서 기술자를 뽑으려면 다른 사람을 뽑으시고 돈을 버시려면 저를 뽑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. 아, 멘트 좋네. 근데 뽑혔습니다. 그러니까 네. 2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. 네네. 근데 사실 기술은 베이스잖아. 어차피 책 보면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음. 내가 하다가 어려운 것들은 진짜 자동차 한 권 한 권 보면 백과사전처럼 이만하게 두껍게 나온 책들이 있어요. 매뉴얼 비슷하게. 이거 그냥 차 한 권당 이만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두께로 따지면 진짜 이 정도 돼요. 진짜 엄청 커요. 백과사전보다 더 큽니다. 네. 책 한 권당 그 설계도가. 네네. 그거 그냥 다 열어보면 됩니다. 그럼 고쳐지니까. 아 그럼요. 음. 자, 그래서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, 어찌됐든 뭐 기술도 남들보다 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술 배울 때, 그때 당시에는 카브레타 방식이라든지 옛날 오래된 그 엔진 형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? 네네. 난 그런 차는 공부하지도 않았어.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정비를 배울 때 옛날 카브레타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인 베이스 깡통 엔진 뭐 이런 거부터 배우는데 학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알려주죠? 그렇죠. 전 그런 거 공부 안 했습니다. 네. 저는 그때 당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공부했어요. 아, 바로? 그리고 막 커먼 레일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스트롤 바디니까 이제 전자식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빨리 됐던 것 같아. 어차피 내가 기술자가 됐을 때 그 카브레타 방식의 기계식은 안 쓸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그런 거 자체를 공부 안 했던 게 뛰어넘었지만 그 뛰어넘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했지. 기본이 탄탄해야 네가 올라가서도 무너지지 않는데 기본이 없으면 무너진다. 그래서 쓸데없는 걸 엄청 많이 가르치려고 했죠. 네. 근데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. 옛날 학교 거. 가서 배우는 거 보면은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데 옛날 거 같은 거 가르쳐 놓고 현장 가니까 최신식이라 쓸모가 없고. 그러면 또 새로 알려줘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조금 아이러니함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자동차학과 졸업한 애들은 엔지니어도 못 갈아요. 네.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부모를 못 찾는구나. 어찌됐든 서러운 생활을 겪고 아프리카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다 날렸죠. 네. 그리고 나서 새로운 꿈을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오래전에 한 7,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올 때 정말 힘들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어른들이 그
어린애들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또 많이 맞았거든요. 네. 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지금은 열정페이라는 게 사라진 세상이고 사실 입맛에 안 맞으면은 떠나는 직장을 버리는 세상이잖아요. 근데 저는 후회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아직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열정페이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불합리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스펙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들어요. 뭐 20대 초반, 그다음에 10대 후반에 그 내 스펙만 쌓을 수 있다면 뭐 욕 좀 먹는 거, 월급 좀 못 받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이게 한 번에 쌓여서 빵 터지면 20대 중후반에는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경제적 자유가 찾아오더라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그걸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음. 괜히 이상한 데 들어가서 이제 취직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꿈대로 들어가서 큰 기업에 인턴이라도 여러 번 하면서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도 좀 더 이해해도 되겠네요. 인턴 생활하면서. 맞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핵프리합니다. 터치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. 이 일 해라 뭐 해라 얘기도 안 합니다. 왜냐면 알아서 하겠지. 아, 그죠? 근데 알아서 안 하면 지들이 떨어져 나가요. 왜냐면 내가 여기 우리랑 같이 일을 하다가 뭐 자기가 좀 스펙이 딸리고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 인간이 스스로 떠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프리하게 놔줘도 뭐 사실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니까. 하지만 또 이제 젊은 친구분들 그다음에 뭐 계신다면 그 지금 흑수저라고 그냥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배운 게 없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니까 되더라 참으니까.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되긴 됩니다.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스타트 끊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. 라는 생각이 들고 꿈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.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이거 3개월, 6개월 동안 부려먹고 자르는 거는 선 넘은 거 아닌가?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. 근데 또 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많이 배웠어요.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. 많이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저 어디 가도 좀 이쁨 받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어떤 꼬마이가 집에 안 가고 그 여자친구 진짜 그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데 네. 퇴근 시간이 6시잖아요. 6시에 와서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10시까지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나 그냥 쌩 까고 그 과장님이랑 이렇게 일하고 있었거든. 네.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? 원래 혼자 과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작업줄 있지. 옛날에 그 형광등 네. 엄청 뜨거운 거. 지금은 LED잖아. 이런 거요? 엄청 뜨거운 네. 거. 이거 빛도 이게 노하우야. 기술이 있어. 빛을 비출 때 얼굴에 비치면 싸대기 맞고 그렇죠. 그치? 빛이 눈에 안 들어오게끔 돌려서 네. 해주되 구석구석 빛이 잘 통과하도록 이게 받쳐줘야 돼. 네. 이것도 기술이거든. 어. 그런 거 하면서 많이 봤죠. 그래서 좀 빨리 기술도 배웠지 않았나 싶어요. 어찌됐든 간에, 꿈속에서 나왔던 내용, 오늘 꿈에 꿨던 건데, 갑자기 일어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썰로 얘기를 해봤어요. 뭐 경제적 뉴스 읽어주는 것도 재미있는데, 흑수저가 이제 금수저까지 올라오는 동안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 직장 생활에 했던 사회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없이 사장 되는 건 무너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운 후에 사업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드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었죠.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열정페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없이 대부분 조금만 힘들어도 다 그만두게 되는 게 요즘 젊은이고 요즘 사회인데 맞아요. 이 달라진 사회에서 여러분만이라도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힘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남들과는 다르게 열정페이처럼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들어도 불합리하더라도 열심히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